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막판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론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편차는 있지만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두 사람 간 격차는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이고 오늘부터 조사한 여론조사는 이제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이 터뜨린 코끼리와 젓가락 파동으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3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0.6%포인트에서 8.8%포인트, 그리고 어제 조사에서는 5.1%포인트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뉴데일리는 특히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통 1,000 샘플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과 달리 샘플을 2,000명으로 했고 최종 조사에서는 무려 6,000명을 샘플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의 조사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실시된 1차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9.2, 김문수 38.6%로 격차는 10.6%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8일 후인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된 2차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8.4% 대 김문수 39.6%로 격차는 8.8%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1, 2차 여론조사는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차 여론조사와 연달아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3차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6.9%, 김문수 41.8%로 격차가 5.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2차 조사와 비교할 때 여론조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틀 만에 이재명은 1.5%포인트 급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2.2%포인트 급상승한 것입니다. 둘 사이의 격차도 이틀 만에 3.7%포인트나 줄어든 것입니다. 2차와 3차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김문수 후보의 파파미, 파도파도 미담 사례는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의 TV 찬조연설, 또 김문수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사저 방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미 및 옥천 방문, 또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과 커피 원가 120원 파동은 이어졌고 유령섬이 된 거북섬과 폭망한 웨이브파크가 터져나오면서 여론이 급속하게 흔들린 것입니다. 특히 데일리안의 3차 여론조사는 무려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조사보다 신빙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차 범위만 봐도 보통 여론조사는 보통 1,000샘플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또는 3.2%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데일리안의 3차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였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 2차 조사의 오차 범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습니다. 3차 여론조사는 응답률도 7.3%로 보통 5%대에 머무르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이제 대선이 6일 남았는데 데일리안 조사에서는 이틀 만에 두 후보 간 격차가 3.7%포인트나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재명은 49.2에서 48.4 그리고 46.9로 계속 지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 38.6에서 39.6 그리고 41.8%로 줄곧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주목되는 것은 이준석의 지지율입니다. 이준석은 1차 조사에서는 7.6%, 2차 조사에서는 8.4%로 올랐는데 후보 단일화 불가 방침을 선언한 이후 3차 조사에서는 7.9%로 0.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던 이준석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나자 보수 지지층들이 사표 방지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1.4%로 1%대를 넘기고 있는데 권 후보도 TV 토론 이후 지금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토론이 끝난 지금은 좀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권영국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표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3차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은 경기 인천과 대전 세종 충청 호남 강원 제주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울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여론은 서울에서 이재명 42.9 대 김문수 43.4,
경기 인천에서 이재명 50.2 대 김문수 40.3, 대전 세종 충청에서 이재명 47.5 대 김문수 40.2, 광주 전남북에서 이재명 69.8, 김문수 19.7,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27.6, 김문수 61.3,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 41.1, 김문수 47.4, 강원 제주에서 이재명 51.3, 김문수 37.7% 등입니다. 인구가 많고 여론을 주도하는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고, 대구 경북에서 TK에서 드디어 60%를 넘겼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집토끼들이 결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도 이제 서서히 합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상정한 질문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46.7대 이재명은 44.1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2.6%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34.8대 41.5로 이재명이 오차 범위 바깥인 6.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발표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은 43.6%, 김문수 42.7%로 두 사람 간의 격차는 0.9%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전제로 한 질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6.7%로 44.1%에 그친 이재명을 2.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젯밤 이후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젯밤 TV토론에서 이준석은 이재명을 향해 2년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들인 과일값만 2,800여만 원으로 2.8톤을 사들였는데 집에 코끼리를 키우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한마디였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준석이 불지른 젓가락 파동은 지금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토론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에 젓가락을 찌르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민노당 권영구 후보와 이재명에게 차례로 물었습니다. 권영구 후보는 우물쭈물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는데 이재명은 끝내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의 질문은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 걸그룹 에스파이 리더 카리나에게 젓가락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이후 젓가락은 순식간에 인터넷 검색어 1위로 치고 올라왔고, 저 역시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이재명 젓가락, 이동호 젓가락, 이런 연관어들이 핵심 검색어로 또 올랐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젓가락 논란과 관련한 피해 당사자인 카리나는 어제 토론회 직후 일본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에 이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옷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사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니까 카리나는 금방 사진을 내렸지만 벌써 사진은 빛의 속도로 퍼날라지고 있습니다. 카리나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진이 단순한 일상을 공유한 것일 뿐 특정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카리나 입장에서 본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터져나온 카리나 파문은 투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리나가 리더로 활동하는 걸그룹 에스파는 올해 우리 장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걸그룹으로 선정되면서 군 통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에 따르면 국방일보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병사 309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위문열차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가 누구냐, 이런 병영 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18.1%가 에스파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카리나는 젊은 남성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카리나의 행동이 의도했건 안 했건 부재자 투표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도 젓가락 논란은 이재명 가족의 댐댐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카리나에 대한 젓가락 발언이 이동호인지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후 SNS에 독한 언어로 편가르기를 획책하는 분열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젓가락 의혹에 대한 진위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형수에 대한 찢 발언과 그리고 또 김혜경이 썼다고 의혹을 받았던 남경필 아들 관련 트위터글, 남경필의 아들이 군대에서 후임을 성적으로 괴롭혔다, 그런 파문이 일었을 때 김혜경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후임에게 땡땡을 입으로 거시기 하라고 시켰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굉장히 적나라한 글인데 제가 차마 그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하여튼 글을 올렸고, 이재명은 허허 이런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곤란합니다. 쉿! 이란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이재명의 각종 트위터글, 이재명이 트위터글에 뭐 욕설 같은 글을 너무 많이 올렸죠. 그 중에서 이준석이 어제 토론회에서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뭐 정신병자, 변기에 머리를 쳐박아라 이런 글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글들이 부각되면서 이재명 일가의 이 심리 상태가 지금 재조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코끼리와 젓가락 발언으로 이슈화를 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오늘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코끼리와 젓가락 발언 파문은 워낙에 휘발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재명은 물론이고 이준석 본인 역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인터넷상에는 코끼리가 젓가락으로 과일을 집어먹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등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무래도 최대 수혜자는 김문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